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드로이드에서 지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지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도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맵 사용 방법을 알아볼게요. 지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티맵 지도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안드로이드를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게 구글이다 보니까 이제 구글 맵을 가장 많이 사용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구글 맵을 사용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구글 맵에서 구글 맵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지도를 화면에 띄워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도를 띄우기 위해서 XML에 따라 어떻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코드상에서는 내가 어떤 작업들을 해주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띄우고 났는데 그 지도의 모양, 뭐 예를 들면 지도가 딱 나타났는데 그냥 일반 2D 지도냐, 아니면 위성 지도냐, 아니면 트래픽을 나타낼 거냐, 뭐 이런 정보들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URL 변경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도를 기본적으로 딱 띄웠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내 위치를 얻어와서 내 위치가 있는 곳으로 지도를 이동하는 걸 하겠죠. 우리가 앞에서 내 위치를 얻어오는 방법을 알아봤죠. 두 가지를 알아봤죠.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로케이션을 이용해서 얻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 가지고 내 위치를 얻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얻어오는 방법을 알아봤죠. 그렇게 얻어온 위치로 지도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익히셔야 되는 건요, 구글 맵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환경 설정을 하면 되는지 설정 방법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글 맵 화면을 여러분 앱에서 띄우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맵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요. 서포트 맵 프래그먼트 또는 맵 프래그먼트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화면에 띄우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의 속성을 변경해서 모양을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지도를 이동하는 방법, 이 방법들을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구글 맵을 사용하기 위한 환경 설정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맵이라고 하면요, 구글 맵이요, 옛날에 안드로이드 들어가 있던 것부터 시작해서 구글 맵 버전 지금 2.0이에요, 2.0. 그래서 예전에 있던 구글 맵은 기능이 매우 미약했습니다. 그러다가 구글이요, 2012년 12월 달에 V2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능이 좀 막강해졌고요. 예전에는 액티비티 안에 맵 액티비티라고 하는 애를 사용해 가지고 걔를 상속받아 가지고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쓸 수 있는 지도의 개수가 하나밖에 화면을 못 보여주는 문제도 있었고요. 액티비티를 하나만 만들려고 하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만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하나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제약사항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요. 2.0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도를 갖다가 회전한다든지 아니면 기울기를 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구글 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SHA-1이라고 하는 해시 값을 생성해 가지고, 그렇게 생성한 해시 값으로 API 키를 생성해서 그 API 키를 등록해 줘야 돼요. 뒤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이런 화면이 이제 구글 맵을 화면에 띄운 거고요. 이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한 거냐면 방향을 이렇게 틀은 거예요. 방향을 갖다가 원래는 이렇게 정북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 정도 틀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약간 좀 기울기가 주어졌죠. 원래 지도가 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약간 이쪽으로 기울기가 발생한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구글 맵 관련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생성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해보셨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 해가지고요,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되는데,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템플릿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템플릿 중에서 구글 맵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생성을 하면요, 어떤 게 생기냐면 XML 중에서 구글 맵스 API.xml이라고 하는 요런 XML 파일이 밸류스 밑에 하나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XML을 이용해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키값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생성 창이고요. 생성 창에서 보면 여기 보면 구글 맵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성을 하고 나면요, 밸류스라고 하는 걸 열어보면 밸류스 밑에 이렇게 XML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XML을 열어서 보시면요, 여기다 URL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주석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URL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URL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복사하시면 됩니다. URL을 복사하시면 돼요. URL 안에 보면 이 뒤에 보면 이렇게 키값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 키값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샤원 해시 키값이에요. 해시값. 여러분들이 원래 앱을 만들면 APK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APK를 어떻게 하냐면 사이닝이라는 걸 해요. 사이닝이라는 걸 하는데 이 사이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키스토어라는 걸 써요. 키스토어를. 키스토어라는 걸 쓰고요. 이 키스토어라는 걸 이용해서 사이닝을 하는데 이 키스토어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만의 사인값, 여러분들의 도장이죠. 도장을 가지고 생성한 키값이에요. 그 도장을 가지고 생성한 키값.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 키를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을 갖다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그걸 브라우저에다 띄우시면 돼요. 브라우저를 딱 실행해 가지고 걔를 띄우시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성되냐면 API 키가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로 가지고 띄울 때요, 로그인 하라고 나올 거예요. API 콘솔이라고 하는, 구글 API 콘솔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즘에 이제 이름이 디벨로퍼 콘솔로 바뀌었어요. 구글 디벨로퍼 콘솔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입되어 있으면 거기서 해당 URL을 실행하면 여러분들의 API 키가 생성돼서 나올 거예요. 이제 해당하는 걸 실행시킨 거고요. 저희 이제 브라우저에 이렇게 로그인이 돼 있으면 이렇게 뜨고요. 여기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건지 기존 프로젝트를 이용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디벨로퍼 콘솔을 처음 사용할 때는 무조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기존에 만들어서 사용하던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를 그냥 띄우셔도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누르면 사용 설정 이렇게 나오고요. 이 사용 설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사용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API를 쓰겠다라고 해서 enable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 설정 화면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키를 생성하는 화면이 떠요. 키를. 요게 이제 구글 디벨로퍼 콘솔 화면이고요. 여기 키 생성하는 화면이 뜨고요. 요건 이제 키 이름이에요. 키의 이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키의 이름이 키값이 아니라 키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패키지명 해가지고 여러분 앱에 패키지명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뒤쪽에 뭐가 들어가냐면 샤원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이 프로젝트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계속 패키지를 추가해서요. 여기다가 계속 패키지명, 그 다음에 샤원값, 패키지명, 샤원값, 패키지명, 샤원값 계속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생성 이렇게 하면 이렇게 API 키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요 API 키를 복사해요. 복사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아까 만들었던 구글 맵스 API.xml이라고 하는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에다가 복사한 키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키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딱 실행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도가 화면에 뜰 겁니다. 당연히 이 지도를 띄우는 건 뭐냐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지원하는 거예요. 구글 플레이 서비스. 맵도요. 앞에서 우리 알아봤죠. 구글 플레이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안에 구글 맵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지도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어야지만 설치를 할 수가 이렇게 화면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죠.
API 9 이상이어야 됐었고요.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고 하는 게 설치되어 있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조건들을 다 만족해서 예, 그런 만족하는 단말이면은 이렇게 지도가 뜨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띄우는데요. 예, 내가 키를 갖다가 수동으로 발급받고 싶다. 뭐 이렇게 아까처럼 자동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예, 자, 프로젝트라는 게 한 A라는 사람도 하고요, B라는 사람도 하고요, 뭐 C라는 사람도 해요. 예, A라는 사람도 하고 B라는 사람도 하고 C라는 사람도 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딱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거에 들어가서 B의 샵값도 등록하고요. C의 샤운값도 등록해서 예,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그 키에다가. 그렇게 등록을 해주면 이 사람들도 예, 이 사람들이 만든 거에서도 지도가 뜨게 되는 겁니다. 이걸 등록해주는 작업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사람은 띄울 수 있어요. 지도를. 근데 B나 C라는 사람은 자기가 빌드해가지고 예, 앱을 폰에 설치하면요. 폰에서 지도가 안 떠요. API 키가 예, 해서 이 사람들께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도가 안 떠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걸 등록해줘야 돼요. 수동으로 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구글 디벨로퍼 콘솔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이런 화면 안에서 사용자 인증, API 및 인증이라는 곳에 들어가서요. 거기 보면 일단은 사용할 때 내가 이네이블 시키는 API 이네이블 시키는 건 API라는 걸 선택해 가지고요. 그래서 구글 맵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 맵 찾아 가지고요. 구글 맵 안드로이드 API 들어간 다음에 이네이블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 생성하는 거는요. 여기는 사용자 정보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 가지고 그 사용자 정보에서 사용자 정보를 갖다 추가적으로 넣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새로 추가할 때는 API 키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할 수도 있고요. 기존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기존에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는 데서 내가 안드로이드 키라고 하는 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키라고 하는. 그래서 안드로이드 키라고 하는 선택하면 똑같이 이런 창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는 패키지명, 뒤에다가는 샤원이라고 하는 지문을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샤원이라는 지문을 갖다가 아까 이제 B, C라는 사람도 생성해야 되잖아요. B라는 사람도 있고요. C라는 사람도 있는데 A는 프로젝트를 만들 때 자동으로 생성됐어요. 근데 B하고 C는 프로젝트 만들 때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까 자동으로 생성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B하고 C는 어떻게 하느냐? 뭐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젝트를 그냥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거기 URL이 있고 거기 샤원 값이 있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키툴 해가지고 이렇게 커맨드 창에서 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커맨드 창에서 패스를 걸어놓고요. 키툴 한 다음에 안드로이드 홈에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여러분 계정이 위치 있죠? 계정 홈. 그 위치에 들어가서 .android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들어간 다음에 그 .android라는 디렉토리 밑에서 여기 디버그 안드로이드 키스토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요. 키툴 그다음에 마이너스 리스트 마이너스 v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명령어를 실행하시면은 거기 샤원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 값을 갖다 여기다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PI 키까지는 얻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API 키에 내 정보를 등록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에 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볼게요. 아까 그냥 실행 누르니까 자동적으로 됐죠? 실행 누르니까. 그래서 실행 눌러서 자동으로 됐으니까 걔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거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구성 화면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구글 맵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요. 미니멈 SDK 버전은 9 이상이 돼야 돼요. 이 제약 조건은 어떤 거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실행되기 위한 제약 조건 중에 하나가 미니멈 SDK 버전이 9였잖아요. 9. 그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빌드 그래들 안에 디펜던시에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쓸 거니까 뭐예요? 플레이 서비스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추가하지 않고 맵만 쓸 거니까 플레이 서비스 맵만 넣어도 되겠죠. 6.5 버전 이상부터는 해당하는 버전만 추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체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추가하지 말고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있는 플레이 서비스
대시 긋고 맵스 해가지고 맵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그래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지도를 한번 띄워볼게요.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면 자동으로 지도가 떴죠. 그래서 자동으로 뜨는 지도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거기서는 서포트 맵 프래그먼트라는 거 가지고 띄우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맵 뷰라고 하는 걸 넣어서 그걸 가지고 띄우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글 맵을 쓸 때는요, 구글 맵 안에서 위치 정보를 쓰는 게 있어요. 마이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내 위치를 알아서 내 위치를 가지고 자동으로 이동시키거나 띄우거나 하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지도가 이렇게 떠 있으면요, 여기 마이 로케이션 버튼이 있어서 얘를 누르면 내 위치를 찾아가지고 지도가 싹 이동을 해요. 근데 내 위치를 얘가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요? 로케이션을 얻어갈 수 있는 여기 액세스 파인 로케이션이라는 이런 퍼미션을 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API 키를 갖다가 이제 values 밑에 등록을 했어요. 그냥 스트링 값이에요. 그 값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타데이터로 어플리케이션 밑에 어플리케이션 메타데이터로 해가지고요. 난 구글 맵을 쓸 거야. 그래서 com.google.android.geo.api key 해가지고요. 아까 만들어져 있던 값을 API 키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스트링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을 써주셔도 되고요. 직접 키 값을 써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면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값이 이렇게 불러와지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는 이 정보들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사용하신다고 하면 여기다 메타데이터로 해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의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ML에다가는 어떻게 하느냐? XML에다가는요, 프래그먼트를 넣을 거예요. 그 프래그먼트 이름은 뭐냐면요, com.google.android.gms.support.mapfragment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 서포트니까요, 프래그먼트가 서포트 프래그먼트이겠죠. API 11 이하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서포트 v4에서 제공하는 프래그먼트를 상속받은 프래그먼트예요. 서포트 맵 프래그먼트라는 걸 이렇게 화면에 배치를 해요. 자, 이렇게 지도를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상에서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프래그먼트 갖고 와야겠죠? 여기 있는 서포트 맵 프래그먼트를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서포트 맵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가져오실 겁니다. 서포트 맵 프래그먼트를. 그 다음에 서포트 맵 프래그먼트 갖고 온 다음에 서포트 맵 프래그먼트에서요, get map async라고 하는 요 API를 호출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건 뭐냐면요, 여기 있는 map ready callback이라고 하는 요거의 객체가 들어가요. 여기에 있는 get map async라고 하는 건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요, 얘가 하는 기능이 어떤 거냐면 구글 맵 객체가 얻어올 수 있는지 이거를 판단해요. 그리고 구글 맵 객체를 얻어올 수 있으면 구글 맵 객체를 얻어와서 그렇게 얻어온 객체를 넘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있는 get map async예요. 그럼 맵을 못 얻어오는 경우는 언제 있느냐? 앞에서 알아봤죠?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버전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기타 등등의 에러들이 있을 때 그 에러들을 처리를 해야지 구글 맵을 얻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가 필요한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처리돼가지고 내가 지도를 얻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get map async 이렇게 했어요. get map async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on map ready callback에 뭐고 준대냐면 on map ready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호출돼요. on map ready라고 하는 이 메소드 안에서는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준비된 구글 맵이라고 하는 객체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 구글 맵이라는 게 뭐냐면요, 구글 지도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객체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 객체를 내가 이렇게 얻어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얻어온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마커를 추가하는 건데요. 마커를 추가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내가 프래그먼트를 배치해서 지도를 갖다 띄울 수도 있었어요. 서포트 맵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배치해서 띄울 수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구글 맵이라고 하는 구글 맵이 있는 맵뷰라고 하는 얘를 바로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어요. 맵뷰라고 하는 애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맵뷰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맵뷰를 배치한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또 onMap ready callback 임플리먼트 했죠. 그 다음에 맵뷰를 얻어온 다음에요. 네. 맵뷰 안에서 어떻게 주면 되냐면 get map async 해주면 돼요. get map async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그런데 get map async라고 하는 이것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맵뷰에 라이프 사이클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라이프 사이클 함수들을 호출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onCreate에서는요, 맵뷰에 onCreate라는 걸 먼저 호출해 주고요. resume에서는 맵뷰에 onResume 얘를 호출해 줘야 돼요. 아까 이제 onMapReady라는 건 앞에 설명한 것처럼 똑같이 구글 맵을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즈 됐을 때는 퍼즈 됐다고, 디스트로이 됐을 때는 디스트로이 됐다고, 그 다음에 로 메모리일 때는 로 메모리 됐다고, on save instance일 때는 save instance 됐다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호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뭘 얻었냐면 여러분들이 화면에 지도를 띄우고요. 지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구글 맵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도를 띄우는 거와 관련돼서 이제 구글 맵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구글 맵이라고 하는 건데요. 구글 맵은 뭐냐면 지도를 제어하기 위한 클래스예요. 그래서 지도를 갖다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마커를 놓거나 이런 기능들을 다 누구를 이용해서 하냐면 여기는 구글 맵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지도의 화면 이걸 갖고 있는 애가 뭐냐면 맵뷰라고 하는 애입니다. 맵뷰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서 이런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onCreate 할 때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주도록 만들어 놓은 프래그먼트가 뭐냐면 맵 프래그먼트예요. 하이 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서포트 맵 프래그먼트고요. 그 다음에 지도상에 여러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내 위치를 나타내는 이런 것도 있고요. 확대 축소를 하는 이런 버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패닝이라고 하는데 지도를 이렇게 이동시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뭐라고 하면 제스처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스처를 설정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침판을 이렇게 띄운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뭘 이용해서 하냐면 UI Settings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 맵에서 UI 세팅 객체를 갖고 오고요. UI 세팅 객체를 갖고 온 다음에 그거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화면이잖아요. 화면상에 이 점은 뭐 예를 들면 100 by 100이다. 그럼 100 픽셀 by 100 픽셀 이렇게 되는데 이 좌표가 지도상에는 예, 위도 얼마, 경도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도상의 위도 얼마, 경도 얼마를 실제 화면상의 좌표로 바꾼다든지 화면상의 좌표를 지도상의 좌표로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get 프로젝션 해가지고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걸 갖고 와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이동시키는 또는 지도를 확대, 축소, 이동시키거나 확대, 축소할 때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카메라 업데이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카메라 업데이트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뭐냐면 카메라 업데이트 팩토리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카메라 업데이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지도의 위치, 예.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비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비춰진 영역을 갖다가 지도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프로젝션 개념이죠. 프로젝션.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개념할 때.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메라 포지션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의 위치도 바뀌겠죠. 그 다음에 카메라의 각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던 직선에서 보던 게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서 보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카메라가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가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줌이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줌이나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카메라 포지션이라는 게 지도의 위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위치를 나타내는 게 레트랭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 위에 특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마커, 그 다음에 내가 원을 그릴 수 있는 서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건, 그 다음에 폴리라인이라고 해서 이런 도형들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 위에다가 이미지 같은 걸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기 이제 서울 지도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서울 지도가 있으면 서울 지도에다 실사 이미지를 내가 하나 이렇게 올리고 싶어요. 50년대 지도는 그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사진 같은 걸 올려가지고 현재 지도하고 그거랑 딱 일치시켜가지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좀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지도 위에 그것들을 띄워서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라운드 오버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오버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타일이라고 하거든요. 지도가 있으면 지도에 이런 모양 하나하나를 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타일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타일 오버레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 위에 뜨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비트맵 디스크립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마커 같은 게 있으면 마커를 딱 누르면 이렇게 창이 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포 윈도우라고 해요. 그래서 인포 윈도우를 교체할 때 사용하는 인포 윈도우 어댑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위치를 나타내는 걸 뭐라 하냐면 로케이션, 내 위치라고 하는 걸 보통 이제 나타내는데요. 내 위치를 마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마이 로케이션의 위치를 갖다 내가 변경할 수 있어요. 원래 디폴트는 뭐냐면 딱 누르면 단말로부터 현재 내 위치를 읽어와가지고 그 위치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내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보여줄 때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로케이션 소스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지도가 막 이동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클릭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리스너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카메라 위치가 바뀌면 호출되거나 지도를 누르거나 지도를 롱클릭하거나 지도 데이터가 완전히 로딩이 다 돼서 화면에 완전히 보여질 때 로디드 되면 호출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내가 마커를 눌렀거나 마커를 롱클릭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면 드래그 앤 드랍이 돼요. 그러면 마커 드래그 리스너라는 걸 등록하면 내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놓여지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포 윈도우를 눌렀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 바뀌었다 마이 로케이션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이 로케이션 버튼이 눌렸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이런 리스너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가 있으면요, 지도를 갖다 그 순간에 스냅샷을 뜰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냅샷을 뜨면 스냅샷이 준비돼서 비트맵이 생성되면 이제 호출되는 스냅샷, 레디, 콜백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내가 이동시킬 때 그냥 확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애니메이션 하면서 이동시킬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 해서 이동하다가 내가 취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취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앞에서 살펴봤던 맵, 레디, 콜백이라고 해가지고 get, map, async 이렇게 호출했을 때 지도, 구글 맵이 준비되면 호출되는 이런 콜백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지도의 UI를 바꾸고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onMap ready callback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호출을 한 다음에요.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도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우선 구글 맵을 얻어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지도의 모양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set map type 해가지고 지도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도의 모양은요, 여기 노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요. 위성 사진에 대한 것도 있고요. 트래픽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빌딩이 있으면 빌딩 안에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인도어 맵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맵을 보여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 로케이션 이네이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도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마이 로케이션 버튼이 떠요. 그래서 내가 얘를 딱 누르면 지도가 어떻게 하냐면 내 위치로 지도가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뭐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어 이네이블드 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지도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 모양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I를 바꾸는 거는 UI 세팅스라는 걸 얻어와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맵에서 get UI 세팅스에서 갖고 온 다음에 뭐 줌컨트리라고 해서 여기 이제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해서 지도를 확대 축소하는 얘를 갖다가 보여줄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컴패스 이네이블은 여기다가 보면 나침판이 이렇게 있어요. 보통 안 떠요. 근데 내가 지도를 갖다 이렇게 회전시켰어요. 보통 때 안 뜨는 거는 여기가 항상 뭐기 때문에 그러냐면 정북이기 때문에 안 뜨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도를 이제 회전시킬 수가 있는데 회전을 시키면 그때 나침판이 떠요. 나침판은 뭐 그 다음에 뭐 여기 맵에 대한 여러 가지 툴바, 그 다음에 레벨 피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맵에다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각종 리스너들을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구글 맵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가 얻으면 그 구글 맵이라는 클래스가 지도를 제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 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도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구글 맵을 얻는 방법은 앞에서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있는 게 뭐냐면 구글 맵에 앞에 살펴본 게 셋 맵 타입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맵 타입에는 넌, 노말, 그 다음 미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래픽, 교통 정보를 보여줄지, 인도어, 실내 지도를 보여줄지, 빌딩, 3D로 보여줄지, 마이 로케이션을 보여줄지, UI 세팅을 할지,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애니메이트 카메라, 무브 카메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현재 위치를 얻어오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소하고 좌표를 변환하고 싶으면 get 프로젝션에서 얻을 수 있고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스냅샷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커를 추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도에 뭐 서클이라든지 폴리건이라든지 폴리라인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 윈도우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 로케이션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걸 한다든지 지도의 최대 최소 확대, 줌값을 얻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오버레이라든지 타일 오버레이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리스너들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너들을 설정하는 이런 기능들을 구글 맵은 갖고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UI 세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도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제스처 또는 버튼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얻는 방법은 구글 맵의 get UI 세팅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객체를 얻어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얻어온 다음에는요, 나침판을 내가 보여줄지 말지, 그 다음에 줌 컨트롤을 보여줄지 말지, 그 다음에 마이 로케이션 버튼을 보여줄지 말지, 그 다음에 이제 제스처를 갖다가 세팅할 수 있는데요. 스크롤 제스처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자꾸 지도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제스처는요,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이제 두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고요, 이렇게 지도를 회전할 수 있어요. 그럼 지도가 회전됩니다. 뭐 베어링 값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멀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지도가 확대 또는 축소가 돼요.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틸트라는 거는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린 걸 갖다 밑으로 내리거나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리거나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도 기울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틸트 제스처를 설정하는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제스처를 갖다가 내가 되도록 하거나 안 되도록 하거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I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내가 화면에 지도를 띄웠으니까 내가 내 위치로 지도를 이동해 봐야겠죠. 지도를 이동하는 데는 두 가지 API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무브 카메라는 게 있고 하나는 애니메이트 카메라는 게 있어요. 무브 카메라는요, 내 위치로 바로 옮기는 거예요. 아까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뭐 여기 아프리카 대륙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로 갑자기 탁 이동해요. 순간적으로 확 이동해가지고 뜹니다. 애니메이트 카메라는요, 여기서 내가 애니메이트 카메라면 애니메이션 되면서 지도가 점점 이동하면서 확대되면서 내가 있는 이 위치로 딱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애니메이트 카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지도의 위치를 설정할 때는요, 지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줌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베어링 값,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정북을 가리키는 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정북을 가리키는 게 디폴트고요. 내가 베어링 값을 바꿔가지고 지도를 이렇게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또 틸트라고 해서 기울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바꾸는 걸 한번 해볼게요. 무브 카메라, 무브 맵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요. 내가 이제 로케이션을 받았어요. 로케이션 가지고 내가 위치를 나타내는 객체를 생성해야겠죠? 네, 위치를 나타내는 객체를 생성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카메라 포지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메라 포지션. 카메라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카메라 위치 나타내는 포지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빌더라는 걸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그냥 빌더에다가 이제 맨 처음에 뭐 할 거냐면 위치를 나타낼 거예요. 위치는 여기 타겟이라고 해서 위치를 나타내요. 구글 맵에서는 위도 경도를 나타내는 객체가 뭐냐면 레트랭이에요. 그래서 레트랭 해가지고 위도 경도 넣어가지고 위치는 여기야. 그 다음에 줌 값은 이렇게 돼. 그 다음에 기울기는 이렇게 되고 베어링 값은 이렇게 되고 기울기는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게 카메라 포지션을 만든 거잖아요. 포지션. 예. 카메라 위치예요. 그 다음에 내가 카메라를 지도를 이동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카메라 포지션을 이용해서 이동할 거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카메라 업데이트예요. 카메라 업데이트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카메라 업데이트 팩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카메라 업데이트 팩토리를 통해서요. 여기다가 카메라 포지션을 넣어서 하면 업데이트라는 게 나오고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내가 무브 카메라 또는 애니메이트 카메라에서 지도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포지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베어링, 타겟, 그 다음에 틸트, 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포지션
빌더라는 걸 통해서 카메라 포지션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업데이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는요, 카메라 포지션을 가지고서 내가 업데이트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위치만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뉴 레트랭 해서 위치만 가지고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 요 지도에 민, 맥스 값을 가지고서 바운더리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바운더리 가지고서 지도를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레트랭 바운더리 가지고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트랭하고 줌만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스크롤 바이, 내가 위치를 갖다가 여기서 얼마만큼 이동하겠다. 네. 그 다음에 줌 바이, 현재에서 얼마만큼 비율로 내가 지금 여기서 1만큼 더 확대하겠다. 마이너스 1만큼 감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 줌2. 줌2는 줌 레벨이 0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맥스 줌이 뭐 20이라고 하면 22 사이에서 내가 15로 설정하겠다 그러면 줌2, 줌만 바꾸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줌값만 바꿔주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동하면요. 내가 이제 알고 싶잖아요. 내가 코드상으로 카메라 이동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지도를 손으로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아까 여러 가지 제스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스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도가 이동한 바뀐 거, 카메라 위치가 바뀐 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카메라 체인지 리스너라는 걸 등록하면 돼요. 카메라 체인지 리스너라는 걸 임플리먼트 하게 하고요. 구글 맵에다 set on 카메라 체인지 리스너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on 카메라 체인지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동하면 얻어지고 여기서 카메라 포지션이라는 게 넘으니까 카메라 포지션으로부터 내가 위치도 알 수 있고요. 방향도 알 수 있고요. 기울기도 알 수 있고요. 줌 레벨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구글 맵을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우선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맵 사용하기 위해서 구글 맵을 사용하기 환경 설정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구글 디벨로퍼 콘솔에다 앱을 등록했고요. 그래서 뭐로 뒀냐면 안드로이드용 키를 발급받아가지고 이 값을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해줬습니다. 자, 지도를 띄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서포트 맵 프래그먼트를 이용해가지고 하거나 또는 맵뷰를 이용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onCreate에서 get map async라고 하는 얘를 호출해줘가지고 그래서 구글 맵이라고 하는 걸 얻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지도를 이동하는 방법은 무브 카메라라든지 애니메이트 카메라라고 하는 구글 맵 API를 썼고요. 그래서 카메라 업데이트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카메라 업데이트 객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지도를 이동했습니다.